짜잔. 자, 여러분들 LG 트윈스 2020 시즌 리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렸죠? 이거를 제가 마우스로 직접 그린 겁니다. 번호요? 번호를 깜빡했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LG 트윈스 2020 시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씨 때문에 많이들 상심하신 모양인데 일단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가보죠. 자, 일단은 LG 트윈스 2020 시즌의 성적부터 조금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79승 61패 4무 승률 5할 6푼 4리로 정규 시즌 4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순위까지 4위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팀 타율 같은 경우에는 2할 7푼 7리 4위였고요. 팀 OPS도 778로 4위네요. 그러니까 타격 지표는 딱 거의 중간 정도 됐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 홈런 같은 경우에는 149개, 리그 전체 3등이었고요. 그 중에 라모스가 25.5%, 중간만 가라 그랬더니 정말 중간만 해버린 팀이요? 예. 그리고 팀 삼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위예요. 그러니까 삼진도 그냥 딱 리그 4등 정도로 먹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 라모스가 팀에서 제일 많은 삼진을 먹었고, 그 다음에가 오지환이었네요. 이제 라모스랑 오지환이 합치면 팀 삼진의 한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약간 두 선수의 삼진이 좀 많았고, 예, 팀 방어율 같은 경우에는 4.39로 1등인데 윌슨이 있었는데 왜 방어율 1위냐고요? 그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 용병들 중에서 좀 못했다 뿐이지 그 선수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어요. 일단 10승을 했고 거기다가 4점대 방어율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팀 방어율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차지하긴 했으나 1, 2, 3, 4등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지표는 사실상 아니라고 조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것은 팀 실책이 80개로 최소입니다. 리그 최소예요.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오지환이 15개, 정주현이 10개였는데 오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전 경기 출장에 가깝게 나왔다 보니까 수비 이닝당 실책을 생각하면은 좀 정주현이 수비 쪽에서 많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팀 방어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까먹고 그냥 지나갔는데 일단은 차우찬의 이탈, 그리고 윌슨의 부진, 그리고 고우석의 부진과 부상, 약간 요런 부분들이 악재가 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팀 방어율 1위를 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새롭게 좀 나타난 인물들이 잘 버텨준 덕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김윤식, 이민호, 남호, 그리고 불펜에서는 이정용, 그리고 또 이상규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에 좋았고요. 공격 4위, 방어 1위면 보통 한 2위 아니냐고. 근데 이게 이번 시즌에가 워낙 좀 타이트한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 딱 1승만 더 했으면 정규 시즌 2등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그렇게도 볼 법해요. 그 류중일 감독이 그 시즌 마지막에 한 그 두어 경기를 좀 감독 미스로 좀 쉽게 조금 어이없게 내어주는 경기가 나오면서 단 1승이 모자라서 4등으로 주저앉았는데 딱 1승만 더 했으면 2등이었으니까 딱 요 정도 성적인 게 사실 좀 납득도 되는 팀 성적을 놓고 보면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갖고 이번 리뷰를 준비한 거거든요. 고우석이 터트린 경기 걸러내면 2위 확정 아니냐고요? 1위. 자, 지금 보시면 WAR을 포지션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우찬이나 약간 요런 선수들이 좀 크게 좀 구멍을 내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팀 방어율이 좋은 거에 비해서 좀 WAR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우석이라든지 원래 기본적으로 좀 높은 WAR을 기록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주저앉으면서 좀 평균적으로 WAR 자체만 놓고 보면은 조금 주저앉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그러니까 유강남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양의지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던 포수 자리에서 유강남이 강민호랑 둘이서 그 2등 3등을 놓고 다툴 정도로 굉장히 잘 싸웠는데, 근데 왜 포수 포지션에서 4위가 됐냐면
그 백업 포수가 없다 보니까 백업 포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은 주전 포수랑 백업 포수를 더해서 이 포수 자리에 WAR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유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의 WAR이에요. 백업 포수가 워낙 조금 부실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최재훈 주전의 최재훈과 백업 이해창이 버티고 있는 한화 쪽에 순위를 내어주면서 포수 쪽 WAR이 4등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1루 포지션을 좀 얘기를 해보면 1루 같은 경우에는 라모스가 주전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기 뭐 WAR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라모스가 일단 홈런을 통해서 득점을 좀 많이 생산을 해줬고, 거기다가 이제 타점이 많이 그 홈런에 비해 타점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한 성적이었다. 1루는 기본적으로는 라모스였고요. 그 다음에 백업으로는 이제 뭐 양석환도 들어갔었고, 그죠? 그 라모스가 부상일 때 특히 그때는 이제 김호은도 좀 들어갔었고 김현수가 잠깐 들어왔었던 적도 있고, 이제 그런 과중에 1루 쪽에서 WAR이 리그 전체 3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LG팬 아니셔도 이제 2루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LG 트윈스 2루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주현 주전이었죠. 2루 정주현이 주전이었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는 원래 정근우가 조금 뛰었었는데, 정근우 같은 경우에는 시즌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도 아니었나요? 동안 실책을 10개인가 저지르면서 이루수 수비로서는 이제 끝이 났구나 라는 판정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명타자 나 대타로 좀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주현이 들어가면서 저런 지표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게 공격력만의 지표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수비 WA 제외라고 써놓은 게 지금 요게 수비 쪽은 빼고 공격력만 써놓은 지표거든요, 모든 포지션에서. 여러분들, 문제는 수비를 합치면 더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2루 포지션에서 WAR이, 저 2루 쪽에서 수비 부분에 WAR을 더하면 원래 조금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수치가. 근데 이제 수비를 더하면 더 낮아져요, 2루 WAR. 그런 점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3루 같은 경우에는 WAR이 1이 안 되죠. 그거가 조금 의외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성이 부진 때문에 좀 많은 경기를 출장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석환이 이제 군 제대하면서는 3루를 좀 많이 뛰었고, 이제 그 양석환이 군 제대하기 전에는 장준원, 손호영, 이제 저기 구본혁도 그렇고 이런 백업 선수들이 계속 좀 많이 들어가 줬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이 덜 된 선수들이다 보니까 3루 쪽에서 WAR이 좀 구멍이 많이 났는데, 백승현도 있었네요. 이제 김민성이 그래도 그 부상 없이 뛰고 있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으나, 김민성이 없을 때 그거를 자리를 채울 사람이 부족하면서 이제 3루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유격수를 좀 볼게요.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지환이죠? 오지환이 가끔씩 이제 휴식이 필요할 때만 구본혁이 대수비 들어가지고 약간 요 정도였고, 기본적으로 오지환이 거의 이제 전 경기에 각밖에 소화를 좀 해줬는데, 유격수. 그러니까 리그 전체에서 공격력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바로 다음에 유격수, 그 공격력이 오지환이었단 얘기예요, 리그 전체에서 유격수가. 근데 이제 그 아까 2루 말씀드렸던 거랑은 다르게, 오지환 같은 경우에는 수비 WAR을 더하면 수비만큼은 지금 WAR이 김하성보다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 유격수 쪽에서는 확실히 좀 강한 면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익수를 좀 볼게요. 좌익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현수였습니다. 좌익수가 김현수다 보니까 리그에서 지금 WAR이 1위 일 수밖에 없었네요. 이게 지금 수비 쪽은 근데 제외를 한 스탯이잖아요. 수비를 제외한 WAR이다 보니까 수비까지 더하면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력만큼은 좌익수들 중에 사실상 최고였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창기였습니다. 홍창기가 이제 자리를 잡기 전에 원래 이천웅이었다가, 이천웅이 저기 부진하고 막 약간 이러면서 홍창기로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은 시즌을 홍창기가 시즌 중반 초중반쯤부터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홍창기가 중견수를 좀 맡아줬는데, 그 와중에 중견수 WAR을 1등을 했다라는 거는, 리그 중견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를 중요하게 쓰는 팀들이 많잖아요. 박혜민, 뭐 정수빈, 약간 요렇게 좀 보통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공격력 기대값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창기 정도로도 요렇게 좀 높은 순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익수 같은 경우에는 최은성이었습니다. 중간에 이홍종도 조금씩 들어와 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은성이었고요. 우익수. 그리고 이제 WAR 4.45면은 그렇게 나쁜 공격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운이 좀 나쁘죠. 우익수 쪽에 이제 강한 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은성 내년이 더 기대돼요. 예, 저도 벌써 최은성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한 3,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는 내년 말고 올해 잘해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장형 30대 뭐 4.45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익수에 워낙 잘하는 우익수들이 많아서 일단은 로하스가 우익수였고 그 다음에 이정후가 우익수였고 그 다음에 기아 터커 있었고요. 뭔가 이러다 보니까 우익수가 대진운이 좀 나빴어요. LG는 지타가 화력순이 아니라 수비 못하는 순이냐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정지타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에 고정지타가 없었고 그냥 선수들 체력 안배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자리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명타자는 저렇게 된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포지션별로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번 FA에서 2루를 못 메꾼 게 좀 아쉬워요. 지금 그래서 뭐 최주환, 허경민 이렇게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2루랑 3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그 2루랑 3루만 메꾸면 대충 그래도 좀 견적이 나오거든요. 야수 쪽에서. 그게 이제 그 진짜로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FA 선수들이 비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요즘에 신인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일단은 작년에 정우영 터졌잖아요. 신인. 그리고 그 전년도에가 신인 고우석이 터진 해였거든요. 약간 이렇게 신인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이제 이민호, 김윤식, 홍창기 요런 신인들이 올라왔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신인들이 막 그동안 모아놨던 복권들이 한 개씩 긁어지고 있는 중이라 지금 함부로 신인들을 내보내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더 지금 거품도 좀 있는 것 같은 FA 시장에 참전하기가 좀 어려웠고 사실은 근데 이게 정주현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주현보다 빼어난 이루수가 없는 팀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정주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계속 이루만 봤던 선수도 아니고 그냥 팀의 빈자리가 나면 외야두 갔다가 외야에 사람 필요해 이러면 외야 갔다가 1루에 사람 필요해 1루 갔다가 2루에 사람 필요해 그럼 2루 갔다가 막 이렇게 그냥 팀에 빈자리 있으면 다 뛰는 선수일 뿐인데 갑자기 그냥 2루가 비었으니까 네가 주전해 약간 이렇게 우연찮게 돼가지고 좀 억지로 좀 그렇게 된 거라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근데 그러면은 정주현을 누군가로는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 어떡해요. 그냥 방치하면 어떡해. 정주현이 일단은 뭐 당장 다른 이루수 구할 때까지 잠깐 네가 이루 좀 때우고 있어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좀 구해줘야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에도 우리 저기 새롭게 부임한 류지현 감독은 우리 팀 이루수는 약점이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시즌 LG 트윈스 야구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상황 판단 안 된 전이번 중대장이요? 그냥 저기 정주현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로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2루가 워낙 임팩트가 세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3루도 조금 그 우려되는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 지표만 봐도 지금 김민성이 건강 문제 때문에 풀타임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3루 쪽에서의 아쉬움도 결코 지금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양석환은 주전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 3루 쪽은 특히나 1루 백업 쓰다가 뭐 하면 모를까 양석환 3루도 문제가 좀 있고 김민성은 지금 건강하지 않고 저는 요걸 쭉 보면서 올 시즌에 LG 트윈스 MVP를 꼽자면 누구를 꼽아야 되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무슨 김현수 뭐 라모스 이런 생각을 쭉 했었는데 저는 요거 자료 조사를 하다가 LG 트윈스 올 시즌에 저는 MVP를 꼽자 제일 잘한 선수 제일 팀의 중요한 선수를 꼽자라고 하면은 저는 오지환을 꼽아야 될 것 같거든요. 똥참기요? 이거 홍창기도 잘하긴 잘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베스트 1을 뽑는다면은 오지환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공격력만 나타난 수치잖아요. 근데 이제 수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홍창기가 LG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냐고요? 근데 이제 현재를 책임져주지는 않으니까요. 홍창기한테 이용규 리즈가 보인다고요? 발만 빨랐으면은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공격력 측면에서는 김현수나 라모스도 좋았는데 결국에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서 저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비를 포함하면은 오지환 쪽을 좀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유강남도 잘했지만 유강남은 수치 자체가 조금 오지환에 비해서는 밀리네요. 수비 쪽에서도 굉장히 기여가 크고 다 좋았는데 애초에 숫자 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오지환이랑 유강남 사이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20 시즌 LG 트윈스 MVP를 저는 오지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 통산 최초로 3할 타율을 달성하기도 했고 워스트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조사하면서 진짜 놀랬던 게 확실히 LG 트윈스 외야가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외야수가 부족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원래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다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숫자를 결국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외야는 결국에 괜찮다 싶기도 해요. 이 정도면 외야는 솔직히 우익수가 4등이고 센터랑 레프트가 1등인데 우익수 4등도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잘해서 4등인 느낌이 좀 강하고 외야는 참 그래도 튼튼한 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 자료 보다가 좀 신기했어요. 여기서도 팀 분석이 가능한데 왜 단장님은 2루를 안 샀을까요? 그게 아무리 나한테 필요해도 이제 가격이 맞아야 사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 지금 컴퓨터 PC 게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천해 주신 것도 많고 지금 그래갖고 하고 싶은데 이 단가가 안 맞아서 컴퓨터를 못 사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뭐 물건을 살 때 아무리 나한테 필요해도 가격이 맞아야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컴퓨터 같은 존재입니다. LG 트윈스의 2루는 분명히 사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필요한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명장면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해본 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연장 13회의 신민재의 끝내기입니다. 요거 명장면. 저는 올 시즌의 명장면을 약간 요걸로 꼽고 싶어가지고 신민재 이날 경기가 사실은 타선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가 있나 진짜 한심할 정도로 저기 좀 못 치는 경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장까지 가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마차도 외야수 썼으면 저거 잡았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외야가 엄청나게 전진 수비를 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어요. 워낙 코스가 좋았고 신민재가 그리고 이때 이 스윙이 너무 약간 부드럽고 예쁘게 잘 돌아가가지고 이거 진짜 스윙 자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워스트 예상된다고요? 워스트 보여드려요? 일단은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를 꼽아봤고 일단은 베스트로 솔직히 그 라모스의 으아 컴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준 플레이오프 2차전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는 졌으니까 약간 요걸로 신민재로 좀 정해봤고요. 워스트는 근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다들 말을 안 해도 아시는구나.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고우석이 1루에 그러니까 베이스 커버 들어왔던 구본혁한테 송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구본혁이 잡아서 이성우한테 그 송구를 했는데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 주자를 그냥 어이구 어서오세요 하고 있는 이성우 요 장면을 워스트로 좀 꼽아봤거든요. 여기 옆에다가 다른 각도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른쪽 각도로 보시면은 더 잘 보이실 텐데 이성우가 잡아서 바로 돌아서 태그를 시도를 했으면 잡고 남을 시간이거든요. 요쪽 각도로 보시면 아마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를 했으면 이게 홈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게임이 끝났어요. 투수는 무슨 죄냐고요? 투수도 잘못이 있습니다. 애초에 1루를 송구할 때 그게 공이 빠지면서부터 수비가 작살이 난 거기 때문에 투수였던 고우석도 여기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혈압이 오른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걸 봐야 이런 걸 확인을 해야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 고우석이 1루에다가 던지는 공이 빠졌던 거가 제일 큰 문제였고 이제 그 다음에 구본혁이 잡아서 이거를 홈으로 던졌으나 이성우가
나한테 공선물이 왔네 이러고 소중하게 간직을 했다, 요런 이야기. 지금까지 얼마나 잊어버렸길래 이런 걸 계속 반복하냐고요? 자, 아무튼 워스트는 요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은 다르다. 그래요, 우린 내년 다를 겁니다. 내년은 다르다. 내년 다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20 LG 트윈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년에 만약에 성적이 더 잘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예쁜 글씨로 잘 해가지고 리뷰 준비하겠습니다. 이 팀 성적에 비례한 퀄리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네 성적은 B일세요? 괜찮네요. 나이스, 좋은 성적. 가을 야구 했는데 이 정도면이라고요? 왜요? 이 정도면 잘했지. 마우스로 글씨 이만큼 썼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LG 트윈스 로고고 똑같구만. 예? 요거 마우스로 그린 거랑 여기 이거 오리지널 로고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완전 거의 뭐 사진이구만. 추센세 레해요? 아니, 잘했잖아요. 똑같구만. 서울이 없다고요? 그러네, 그거 빼먹었네요, 지성. 용태기 형, 짜잔. 자, 소환해주셨으니까 또 함께 할게요. 용태기 형. 대바대에 저런 살인마가 새로 나왔다고요? 용태기 형이요? 대바대 트윈즈 쳐보라고요? 이거 아니 님들, 너무하시네. 아니 이거요? 아니 나와 용태기 형의 즐거운 한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좀